실거주자도 있을 수 있고요. 투자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빌라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주택자분들은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정말 잘 찾아보면 기회의 물건들. 근데 막상 찾아보면 그렇게 급매물도 몇 개 없긴 해요.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아까 제가 막상 싼 것들 보면 전월세 껴있어요 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죠. 왜냐면 다주택자에 못 건네잖아요. 다주택자에 못 건네는데 무주택자는 그걸 사요. 사고서 전세 만기가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난 거절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주택자면 실입주 한다고 못하지만 무주택자는 계약갱신 청구권 할 거야? 난 거절할 거야. 나 입주할 거야. 방 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억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지금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는 게 일단은 지금 현재 틀. 근데 빌라 얘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이제 무주택이지만 여기는 폭을 더 좁혀서 돈이 정말 적으신 무주택자분들. 대표적으로 2030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30이 정말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저도 30대인데 보면 제 친구들 보면 다 진보죠. 제 30대 친구들 보면 대부분 다 진보예요. 그래요? 네. 도대체 어디서? 저는 성동구에서 토박이였으니까 제 친구들도 성동구 토박이, 친구들도 다 성동구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죠. 그리고 뭐 성동구에서 다 비싼 집은 아니에요. 싼 집들도 많고 빌라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한테 제가 예전에도 집을 사라 뭐라 하다못해 청약도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으면 다 귀등으로 듣더니 지금 이제 다 물 건너갔잖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 얘기를 1도 안 하죠.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그런 말 해봤자 이제 위만 상하지. 뭐 아까 제가 막 종부세 3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 그런 저는 제가 얼마짜리 자산을 가지고 있고 뭐고 친구끼리 얘기를 안 해요. 해봤자 그래요? 싸움밖에 더 나요. 이제 친구들은 어디 후보를 뽑아야 된다 뭐다 이럴 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이제 할 말 한 하면서 이제 뭐 이게 어디 뭐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도 그냥 저는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기도 뭐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고 해야지 괜히 거기서 제가 분란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혀 일절 정치적인 얘기는 사실 그 정치 성향이 같다라는 걸 인지하기 전까지는 일절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항상 중립 포지션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팩트로만 전달하는 게 제 의견인데,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 실질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도 사실 사야겠다라고 올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솔직히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돈이 있어봤자 얼마가 있겠어요. 솔직히 월 세후 300 받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아서 뭐 몇천 모으는 것도 대단한 건데 몇천으로 부동산 살려고 하면 지금 서울에 아파트 갭 투자하려고 하면 저기 노도관 금강구도 최소 3억은 필요하잖아요. 애들 보고 3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라도 가라고 얘기를 하면 또 빌라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빌라라도 사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간혹 이제 저를 오해하시는 분들 빌라 막 김재경 소장 맨날 빌라 싫다 안 좋다 막 욕한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제대로 빌라도 올라가요. 근데 이제 세금 꼬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종부세 300이 3,000이 되는 마법을 부리고 싶으면 그냥 다주택자는 빌라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똘똘한 한 채, 나한테 똘똘한 한 채가 빌라라면 빌라 사셔야죠. 이제 빌라를 가는 거고, 다주택자들 때문에 막 빌라가 던져지는 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던져지면 이 빌라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걸 약간 좀 역으로 생각하면 빌라는 계속 그런 쪽 포지션이에요. 어떻게 따지면 정상 상품군에 못 들어가고 항상 차선택적인 상품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2군에 들어가 있다 보니 여기 있는 분들도 솔직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가격이 눌려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아파트,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미친 듯이 뛰었거든요. 근데 빌라 가격은 잘 안 올랐어요. 당장 극단적으로 반포동에도 빌라가 있는 거 아시죠? 10년 전에 그 반포 빌라 지금 해봤자 1억 5천에서 2억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아파트를 샀으면 20억이 올랐을 텐데. 그러면 이거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래 빌라는 한계가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다주택자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눌려있다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또 빌라는 보다 보면 전세 가격이 정말 잘 받쳐져 있어요. 매매가격 전세 가격이랑 몇 천만 원 안 나는 빌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만 지나가서 2년만 지나면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면
투자 금액도 회수해요. 오히려 기회는 거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전제 조건이 제 말을 그렇게 한쪽 귀로만 듣고서 김지웅 소장님 빌라 막 사면 된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가려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우선 첫 번째 신축 빌라 조심해라. 가격을 업할 수가 있고 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죠. 전세도 MGM 혹은 RE라고 하거든요. 리베이트를 맞춰서 일반적인 전세 시세보다 비싸게 맞춰놓은 그런 빌라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갭은 막 진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럴 수는 있는데 2년이 지나갔더니 오히려 전세금이 빠져. 시세보다 막 어거지로 맞춰놓은 거야. 그럼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 거 피해야 된다. 이게 꼭 신축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하도 빌라가 안 빠지니까 구축 빌라도 그렇게 작업 쳐가지고 파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전세 시세를 확인하시면서 가는 게 중요한 거. 그래서 신축 빌라 전세 업된 거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재개발 전문이지만 재개발을 좀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진짜 터무니없게 재개발 예정지다 뭐다 바람만 불면서 갔다가 재개발 예정지가 바람이 꺼지면 또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 재개발 예정지라 해서 뭐 5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재개발 얘기 안 돌고 있는 옆에 빌라는 3억이야. 재개발 이슈가 꺼졌어. 극단적으로 6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재선에 실패를 하고 제2의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당선이 됐다고 쳐요. 재개발 다 엎어 하는 분들이 만약에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 안녕인 거죠. 안녕 하면 이제 거기 쫙 빠질 거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공부 정말 잘해야 된다. 할 거면 잘 알아보고 해라. 라는 게 세 번째. 이런 것들을 피해 나가고 또 마지막으로 절대 지방에 빌라는 가면 안 돼요. 지을 땅이 너무 많잖아요. 지방이라 하면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 다. 그쵸. 경기권역도 솔직히 좀 잘 알아보고 해야죠. 우리가 뭐 어디 개발이 좀 재개발이 될 만한 사이즈 아닌 애들은 경기도도 좀 위험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빌라는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좀 뭐 그렇게. 그래서 네 가지를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빌라를 살려고 하면 제일 쉬운 거는 개발 호재가 있는 거. 근데 개발 호재도 잘 알아봐야 되는 게 언제적 개발 호재예요? 뭐 10년 전에도 맨날 여기 뭐 뚫는데 라고 말만 나오는 거. 제가 뉴스 기사보다 되게 재밌었던 게 요즘 뭐 4차 국가철도망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색안경 끼고 보셔야 돼요. 왜냐? 제가 기사 봤더니 2차 국가철도망 계획 중에서 실현된 게 뭐 30-40%밖에 안 된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2차가? 2차에 있었던 애가 3차로 가고 이번에 4차로도 가고 그거 언제죠? 애초에 GTX의 G가 경기도의 G였었던 거 아세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밀었었던 게 애초에 GTX예요. 그거 뭐 GTX 얘기 뭐 언제적 GTX예요? 막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뭔가 개발 호재들 이런 거는 좀 잘 알아보셔야 되고 진짜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개발 호재는 긁지 않는 복권이라 생각하고 이제 삽을 떠야 이제 진짜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삽을 떠도 왕궁까지 맨날 지연되잖아요. 그런데 삽 뜨기도 전부터 막 그거 가지고서 미래의 황금 노섬 하면서 막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숨 넘어갑니다. 그거 언제 기다려요? 황급전 칠 때 개통 하면서 막 그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러고 근데 좀 제대로 된 개발 호재를 본다든가 두 번째 제가 좀 추천하는 거는 재개발 지역 인근 빌라 가는 거는 좀 쉬워요. 재개발 지역 인근이면 그 자체가 명확한 개발 호재잖아요. 주변 환경이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지금 성동구가 재개발 정말 많았었죠. 근데 옥수동에도 빌라가 남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옥수동에 살고 있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아파트니까 좋은 데 사네 하지만 옥수동에 남아있는 빌라 얘네들도 가격이 올랐죠. 왜? 학군이 바뀌었잖아요. 얘는 그 빌라 친구들끼리만 있고 막 지금 옥수동 산동네에 있었던 거기 다 밀렸는데 거기 이제 신축 아파트 들어서 막 20억 넘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학군이 바뀌고 주거 환경이 바뀌고 인프라가 바뀌고 그러니까 사람들 옥수동 하면 이미지 좋고 이렇게 보는 거죠. 솔직히 사람들이 보통 어디 사세요 하면 돈까지만 얘기가 끝나지 옥수동 어디 이렇게는 잘 안 묻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내가 반포동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 2억 올랐다는 얘기 했었지만 그 2억이 올라간 게 어디예요? 빌라인데 2억이 올랐어? 그런 데가 없죠. 반포니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사세요? 저 반포동 살아요 하면 반포동에도 빌라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좋은 데 사시는구나. 피드백을 근데 전 빌라요 이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반포예요 하고 그냥 던지고 끝나는 거지. 반포 어디야? 저 고터 근처예요 라고 하면 다들 알아서 알아듣죠. 막. 그렇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현동도 마찬가지죠. 아현동 살아야면 좋은 데 사는구나. 아현동에 아직도 빌라 많거든요.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를 갈 때 약간 그런 거는 어떻게 따지면 재개발, 조화설 인간하고 확정적으로 가는 애들의 재개발을 사면 너무 좋지만 그 근처에 있는 빌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데들에서 투자 금액 뭐 몇천
정도 선에서 가면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로 보면 빌라가 정말 높아요. 내가 3천만 원 투자했는데 3천만 원 벌었어.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천만 원 벌었어. 수익률 100%잖아요. 그리고 이 돈을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2030이 부동산은 나한테 길이 없는 줄 아는데 무조건 투자해야 되거든요. 지금 희망의 끈을 다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끝났다. 이번 지금 거래량 폭망하면서. 빌라라도 해야 되는 거죠. 빌라라도. 왜냐하면 주식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개무시하잖아요. 수익률 막 보면 주식이 훨씬 더 높고 뭐 수수료도 많고 막 거래 이렇게, 비용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분들이 고려 안 하는 게 오히려 맨날 주식 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을 안 보고 즉 투자 금액 매매 금액 상승률 가지고서 비교하죠. 그러면 안 돼요. 부동산 하시는 분은 바로 캐치하죠. 빌라가 매매 금액이 뭐 3억이었어요. 전세가 2억 7천에 있어서 투자금에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얘가 3천만 원 올랐네요. 3억짜리가 3천만 원 올랐었으면 수익률 10%라고 계산하겠죠. 우린 100%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100%라고 하죠. 3천 넣었는데 3천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매매 금액에서 올라간 것만 보는데 왜 그렇게 보지? 투자 금액 대비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전세 세입자의 그런 극단적인 걸로 해서 투기 아니냐. 그러다 깡통 돼가지고 하면 이거 문제 생기고 이런 거 아니냐. 하우스 푸어 되고 뭐 그런 거를 투기 조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 전세가를 잘 봐야 된다. 전세가가 빠질 지역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빌라 갭 투자할 때는 전세 시세를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그런 작업들이 아파트는 잘 안 돼요. 근데 전세는 그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잘 주의하면서 제가 아까 조심해야 되는 4가지 말했잖아요. 그런 거 고려하고 좀 투자했을 때 안전한 부분들도 설명이 되었죠.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2030들한테도 무주택자인데 기회가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신축 빌라 공급이 없어지니까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축 빌라 공급이 왜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있죠. 계속적으로 신축 빌라를 짓기 어려워지는 환경인 거는 솔직히 팩트예요. 건축을 하려 해도 땅값이 워낙 비싸지는 것도 있고 네. 지금 규제들도 사실 되게 많죠. 주차장이라든지 뭐든지 건축에 대한 규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재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빌라 가격이 떨어지기도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걸로는 볼 수 있죠. 신축 빌라가 공급되기 어렵다라기보다 신축 빌라는 계속 지어요. 근데 그 신축 빌라 분양가가 계속 솔직히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는 됐죠. 그분들 수지 타산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는 팩트죠. 지금 뭐 다 올라가잖아요.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격대는 다 올라갈 거고. 자재값들도 다 올라갔던데요? 네, 다 올랐어요. 철근값 뭐. 철근, 콘크리트 뭐 하면서 뭐 다 올라가죠. 인건비 안 올라가. 인건비가 제일 그치. 세게 올라가죠. 그치, 인건비부터 일단. 논외지만 이제 후분양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후분양가면 좋죠. 대신 그 금융비용도 분양가에 녹아들 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은 있는가. 장단점이 있어요. 뭐 어떤 게 맞다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뭐 그런 게 다 비용적인 가격이 다 녹아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다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수요가 빠지기 어려운 지역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해드렸던 게 빌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빠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와중에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던 게 장난질 치지 않은 빌라를 조심한다라고 하면 특별하게 빌라 투자에서 손해보는 사람도 없긴 해요. 그러니까 사기 당하지 않는 이상은 빌라 투자에서 잃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빌라 투자에서 망했다라고 말하는 건 남과 맨날 비교하니까 빌라에서 얘는 5천만 원 올랐는데 저 아파트 막 몇 억씩 올랐어. 맨날 이것만 보이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가능하면 아파트 가능하면 중심지, 가능하면 신축 가는 게 맞지만 빌라에서 애초에 전제 조건은 그래서 제가 깔았죠. 무주택, 돈이 별로 없는 분들 이렇게 해서 깔았었다는 걸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신축 빌라 얘기는 사실 좀 다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제 신축 빌라가 공급되기 어렵다기보다도 공급은 계속 되죠. 대신 분양가를 계속 높게 치면서 분양을 할 건데 노후도가 깨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빌라를 지으시는 분들도 빌라를 어디다 지을까요? 노후도가 되는 곳들에다가 지으면 여기는 빌라로서 파는 게 아니라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입주권입니다 하고 팔잖아요. 신축을요? 신축 빌라 팔 때 여기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요 하면서 막 그럼 입주권 받을 수 있어요 해서 아파트로서 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가격대가 막 올라가고 일반 빌라로 팔면 잘 안 팔리니까 뭔가 막 재개발 될 것처럼 테마를 붙이는구나. 그렇죠.
자꾸 제가 사실 신축 빌라를 혐오하는 것 중 하나가 빌라로서 파는 건 저는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신축 지을 수 있죠. 근데 쪼개기를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냥 정상적으로 뭐 3룸 빌라 짓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네. 자꾸 막 원룸 열채 지어가지고 막 그냥 입주권 하나씩 만들려고 막 쪼개기 칼질해서 막 노후도 깨부수고 칼질하고 막 입주권 여러 개 만든다라고 해서 토지 등 소유자 수 늘려버리고 사업성 떨궈지고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인데 재개발을 못하게 만드는 원흉들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놓고 뭐 또 지금 또 이게 할 말들이 많은 게 지금 재개발 추진되는 애들 신축 빌라 소유자들이 도정법상은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막 집단 행동하면서 달라고. 막 그냥 막 머리띠 들러매고 이번에 공공재개발 관내들에도 입주권 안 나온 대상들인 사람들이 막 카톡방 만들어서 집단 행동하고 LH 항의 방문하고 국토부 항의 방문하고 막 들어눕고 막 이러면서 떼쓰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도 원리 원칙보다도 목소리 큰 놈한테 좀 더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축 소유자들도 막 이제 싸우죠. 왜 쟤네 안 주는 건데 왜 줘가지고 우리 사업성 떨고 분담금 늘어나게 하고 막 이러냐. 사업이 산으로 가는 거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약간 신축을 짓기 어려운 거는 팩트다. 근데 그래도 그분들은 계속 짓는다. 왜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일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인데 높게 받으려면 테마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테마를 자꾸 붙여가지고 그냥 빌라 분양하는 신축 빌라인데 6억입니다 하면 누가 사요? 근데 재개발이 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 오 싸다. 그리고 전세도 신축 빌라에서 비싸게 붙여놔. 전세 5억에 맞춰서 1억에 캡 투자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사가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절레절레하게 만든다, 진짜. 그분들은 항상 답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죠.